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검찰 관계자라는 사람이 구두 공보 자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검사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의 진술 태도나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은, 요 조사 결과 종합에 어떤 이야기가 또 이야기했었냐면은, 이재명에게 직접 승인한 자료 등 물증을 보여주면서 제시했지만 서면 진술을 통한 일방적인 답변만 했다. 즉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출석 조사는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사팀은 수사와 출석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검명간에, 이 검명이라는 뜻이 뭡니까? 검하면 오늘이에요. 명하면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검명간에 하면은 오늘이나 내일, 늦어도 모레죠. 검명간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검찰이 했던 이야기, 기자들 앞에 직접 했던 이야기예요.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과 추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영장 청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영장 청구를 당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검찰이 판사한테 영장 청구하면 판사는 바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다가 체포동의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국회는 무조건 이걸 표기를 해야 돼요. 본회의에서.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어제 말고도 몇 차례 얘기했죠.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다. 단 몇 표 차이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는데, 오늘 결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조심스럽게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저시 내비치는 그런 의원들이 꽤 있더라라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 꽤 있더라. 꾀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꾀가 굉장히 중요하죠. 꽤 있더라 할 때 꽤 이 부분이 얼마냐, 몇 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세히 들어봅시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 아침 BBC 라디오에서 전영신의 아침 채널에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들 분위기는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아무래도 조금 뒤숭숭하다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곧 온다고 그러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끝날지, 또 대북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줄줄줄 나열을 하면서 우리 당 지지율을 제고하고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게 그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복잡하다. 다들 고민거리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민심이 천심님이 조응천 못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응천 의원이 예상한 것이 틀릴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게 재밌어지는데,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하면서, 왜냐하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것은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다.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했던 것이고 그 공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강제 당론은, 당론을 정하되 강제 당론, 이런 표현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강제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자, 그래서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잘못하면 또 내로남불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이건 법원에서 넘어오는 거 이야기합니다. 검찰에서 체포동의안 보내지 않아요. 법원에서 보냅니다.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검찰이 흘린 그런 내용만 가지고 보면
곽상도 50억 클럽 무죄를 통해서 밝혀진 검찰의 엉성한 수사 같은 걸 보면 과연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신하기가 힘들다면서 또 다른 질문, 이재명의 대표직 사퇴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최근까지 은행이나 동선을 보면 대표직 유지를 전제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천 의원은 이재명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점을 비롯해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관련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등을 거론하면서 이게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해보면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참 사실은 걱정이 많다. 총선 기간 전에 계속 어떤 게 튀어나온다고요? 지금 대장동 하나만 가지고 수사하는 거 아니죠? 위례 신도시 있죠?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있죠? 쌍방울 관련 의혹이 있죠? 대북 송금 의혹이 있죠? 줄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옹벽 아파트 그것도 있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총선을 치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자, 조심스럽게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저시 비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고 말합니다. 꽤가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서 부결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물론 부결될 그쪽에 169석이 있는데 그거다가 뭐 무소속에도 저쪽 편 많죠. 국민의힘에도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어쩌면은 1%의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거 보니까 한 10%의 가능성까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조금 퍼센트 수치를 올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35석의 이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 6명이 한꺼번에 찬성표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35석에서 29석으로 줄어들죠. 여기에 국민의힘에도 권은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28석 잡읍시다. 그런데 28석 중에서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이 한 20명 됩니다. 반명계라 그러죠. 비이재명계. 그 사람들이 한 20명 되는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첫째는 이재명 체제로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갔을 때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정말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총선으로 갈 때 이재명 체제로 과연 총선 승리하느냐, 당장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 볼 때 총선 전까지 계속 이 수사가 계속됩니다. 된다고 볼 때는 물론 이재명도 이재명 나름대로 전술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당 의원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당선되고 안 되고는 떠나서 이재명 밑에 있으면 나한테 공천 줄까? 이번에 민주당이 거리로 나갔잖아요. 거리로 나갔을 때 거기 거리로 따라 나간 국회의원이 100명입니다. 69명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계에서 특히 개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번에 장 외에 안 나온 사람들은 공천 주지 말자 라는 여론이 민주당 안에서 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장외 투쟁할 때도 안 나가봤는데 169석의 과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외 투쟁까지 해야 되느냐는 생각으로 나 안 나갔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공천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천 줄 사람이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코믹하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 그냥 코믹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히 개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 숫자를 다 채보면은 100여명입니다. 실제로 100여명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 공천 받겠습니까? 공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찬성표 던져버리죠. 제가 민주당 의원이라면 에라 모르겠다, 이재명이 날아가라고 찬성표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조홍천 의원이 이야기하는 찬성표를 던질 사람이 꽤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꽤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한 20여 명에서 10명만 더 붙어버리면 이건 상황이 종료될 수가 있는 거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렇지만 기대할 수는 있는 숫자죠. 어쨌든 이거는 예측하는 척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재밌는 주제입니다. 아주 이거 코믹한 주제예요. 여러분의 예측과 제 예측이 어떻게 달라질지 같아질지 며칠 내로 판가름 나니까 같이 한번 기다려 보시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